자, 이제 우리 여기 미적분 테마, 이제 첫 단원이죠. 수열의 극한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이제 우리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이랑 이제 사실 거의 사실상 똑같은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함수의 극한은 그 이제 x가 어디로 갈 때를 따졌다면, 수열의 극한은 이제 그 수열을 보통 우리가 an으로 표현하잖아. n이 자연수인데, n이 한없이 커질 때만 다룰 거예요, 이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니까 n이 이제 한 번호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연수만 따질 거고, 이제 함수의 극한은 뭐 x가 음의 무한대로도 갈 수 있었지만 뭐 특정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지만,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만 따질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어떤 경우가 수렴하는 케이스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림 1과 같이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수열은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값이 이제 작아지는데 뭔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거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이거 1차식이니까 분자 분모가 얘는 1로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1로 수렴한다. 그다음 2번은 저건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의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입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0. 얼마 정도 되는 수니까 저 0점이 붙은 수를 여러 번 거듭제곱하면은 수가 점점 작아지죠. 0으로서 작아지겠다 이거죠. 0으로서. 그거를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서 확인을 하지는 않아, 이제. 그냥 그 식의 상태를 보고 바로 몇으로 이제 수렴하는지, 뭐 발산하는지 따질 수가 있어야 돼. 자, 이처럼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제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위에 거는 a에는 1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b에는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또 이제 확인할 만한 점은, 그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그 n의 값에 따라서 이 수열의 값이 부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지만, 그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그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호가 번갈아 가는데 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n이 한없이 커질 때 특정 값에 만약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 값에 수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수렴한다. 이때 알파를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이제 부르죠.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이제 부르고,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an이 이제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제, 양의 무한대 말이죠. 알파로 이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저렇게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위에는 a, bn 둘 다 수렴한다. 하나는 1로 수렴하고 나머지 하나는 0으로서 수렴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수열의 일반항이 그냥 고정된 값 상수처럼 돼가지고 이제 항상 고정된 값이 나온다면은 그냥 그 고정된 값으로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C. 그러니까 이거야, 사실 이 극한의 의미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적어야 되는 거거든, 답에다가. 근데 사실 약간 이거잖아. 이 상수함수처럼 된 거는 이게 C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값 자체가 C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게 뭔가 좀 어색할 수가 있어. 이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쓰는 거잖아. 근데 그냥 그 값, 가까워지는 것 말고 그냥 그 상수로 그냥 답을 내겠다 이거야. 상수로 답을 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발산하는 경우는 이겁니다. 발산은 이제 예시가 들어있는데 2, 4, 6, 8 해가지고 2n으로 표현이 되는 수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자, 얘는 약간 등비수열처럼 등비수열이 아니라 이제 그 제곱수처럼 표현이 된 수가 있는데,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이 a에는 n이 커지면은 점점 이 값이 커질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b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의 값을 가지면서 이제 그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이 값이 점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 되리라 이제 추측이 되냐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고 밑에 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 수열의 값도 계속 커지면, 혹은 그 수열의 값이 계속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함수극한에서 나오지만 우리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라 생각해주면 됩니다. 발산. 수렴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모이는 것이라 보면 발산은 모이지 않는 것으로 부정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 값도 한없이 커지게 된다면 수열 A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줍니까? 기호로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그 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게 될 거야 이제. 자, 또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일반항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게 된다면 이제 이 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음의 무한대.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냈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두 수열에 대해서 앞에 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뒤에 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하나만 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아까 수렴할 때 그림 2는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잖아요, 그죠? 근데 0에 가까워지니까 지금 저 결과가 0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유지한 채로 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자,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자, 부호가 왔다 갔다 해. 바뀌어. 근데 아까 수렴할 때도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호가, 자 보시면 번갈아 가. A인 B인 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1에 n-1제곱이라는 수열은 n의 값에 따라서 1-1이 번갈아 가게 나오는 수열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은 1-1, 1-1 이제 계속 왔다 갔다가 할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가 할 거니까 쟤는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수렴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발산에.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발산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양의 무한대로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번에는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이 숫자도 커져. 숫자도. 자, 이 경우는 부호가 번갈아 가는데 절대값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수열도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든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이 아니니까 발산으로 보는데, 이렇게 값의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우리가 진동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자, 부호가 이렇게 양과 음이 교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가 않으면, 즉 수렴하지가 않는다면은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한다. 진동이 이렇게 떨리는 거니까 이제 값이 계속 풀마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주의할 점은 아까 처음에 수렴 있죠. 맨 처음에 수렴. 요거는 진동이 아니야. 부호가 왔다 갔다 약간 떨리긴 하지만은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0으로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지 진동이 아닙니다. 구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우리는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고,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산할 때에는 한없이 커지느냐 아니면 한없이 작아지느냐, 아니면은 부호가 이제 무한정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런 예시만 드러났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얘들아. 수렴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수렴이잖아. 그러면은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만 않으면 모두 다 발산으로 처리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발산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밖에 없지만, 사실 이런 것도 발산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떤 것도 발산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 진동이 아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잖아. 이런 것도 진동이야. 꼭 부호가 안 왔다 갔다 해도 이 수열의 모든 값이 01, 01, 0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 있죠. 부호가 꼭 안 바뀌더라도 저게 반복돼도 진동하는 모양이죠. 모양 자체가. 저런 것도 진동으로 보겠다 이거야. 또 이런 것도 있겠지? 여기에는 분류가 되지 않지만 이런 수열도 있지 않을까? 그냥 수열을 내가 맘대로 정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첫째 항을 1을 할게. 자, 둘째 항 아무거나 얘기해봐. 아무 숫자. 7. 자, 셋째 항 아무거나 얘기해봐. 셋째 항 15. 자,
자, 넷째 아무거나 얘기해봐. 아무 숫자. 9. 자, 마지막. 5번째 아무거나 얘기해봐. 3. 규칙이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지? 규칙이 없게 나열이 된 것도 사실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니까 뭐 발산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수열을 보통 볼 때는 그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만 사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얘도 발산으로 분류를 해볼 수는 있겠지. 얘도 발산으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랑 완전 똑같은데, 자, 두 수열이 이제 수렴한대. 그 참고로 얘들아, 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발산한다든지 진동한다라는 말 자체가 n이 한없이 커졌을 때의 상태를 보는 거야. 수렴한다는 얘기 자체는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이 수열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이 수열도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야. 근데 그 가까워지는 값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렇다면 지금 이 리미트 CAN 있지, CAN. 자, A가 알파로 수렴하면 C를 곱했다. 그 C를 이제 앞으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셈이 돼가지고 C알파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C알파. 2번도 마찬가지. 덧셈은 분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각각의 합으로 쪼개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합으로 이제. 얘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3번 마찬가지입니다. 뺄셈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4번 곱셈입니다. 찢어버려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겠지. 자, 마지막 나눗셈입니다. 나눗셈도 분자 분모를 이렇게 찢어주실 수가 있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자, 이거는 알파 나누기 베타. 단 우리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요건까지 꼭 신경 써줘야 돼. 이제 이것까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사실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유사해가지고 이제 처음 받아들이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또 이제 나오죠. 이제 추가되는 내용. 등비의 수열의 극한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자, 수열의 극한값 계산, 얘도 함수의 극한 계산이랑 똑같이 보통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은 이제 그 분자 분모의 이제 차수를 이제 보는 꼴. 무한 빼기 무한꼴은 우리 보통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 없으면은 이제 뭐 묶는 게 이제 있는데 뒤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뭐 샌드위치 정리, 압착 정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A, B가 둘 다 알파, 베타로 수렴하는데 B가 항상 큰 수열이다. 그러면은 뒤에 거 베타가 더 크다라는 거지. 베타가 더 크거나 같다. 그리고 또 만약에 A, B 사이에 C라는 수열이 이제 만약에 있는데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는데 그 두 값이 같다.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저 C도 같은 극한값을 갖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였지. 뭐 베타로 놔도 되고. 주의할 점은 B가 더 큰 수열이라고 해서 항상 극한값도 항상 더 크지는 않다라는 거지. 자, 이게 B가 더 큰 수열이면은 어떨 수도 있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다.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발레라고 쓸게요, 얘들아. 발레는 얘네들이 같은 케이스도 이제 있을 수가 있어. 얘네들이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야. AN을 n분의 1이라다. BN을 n분의 2라거나 2배 더 큰 함수겠지? B가 이제 항상 더 크겠죠. n이 자연수일 때에는. 하지만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 0, 0 나오니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지. 등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주어지면 봐봐. AN이 만약에 BN이면 극한값은 이제 어떻게 써줘야지만이 맞는 말이 되느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등호가 이제 이렇게 써주셔야지만이 맞는 설명이 되겠다 이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등비수열. 근데 사실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은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등비수열이 이제 보통 AR의 n-1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자, 공비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 하나는 3분의 1이야. 자, 생각해보면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수이면, 뭐 1점 얼마든 뭐 2점 얼마든 아니면 뭐 마이너스 몇 점 몇이든,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면, 거듭 제곱하면은 계속 값이 커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에는 발산할 거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양의 무한대. 또 다른 예외가 있다면 우리 0. 얼마 얼마로 이제 공비가 나오게 된다. 뭐 마이너스 0. 얼마든 그냥 0. 얼마든 그러한 수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은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0. 얼마를 거듭 제곱하면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2의 n제곱은 양의 무한대, 3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저 극한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1보다 큰 수를 무한번 제곱하면은 당연히 양의 무한대일 것이고, 1의 거듭 제곱은 항상 1이니까 그때는 1로 수렴하는 거. 또한 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 0. 얼마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러한 0. 얼마 정도 되는 수를 무한번 거듭 제곱하면은 0에 수렴하게 되겠죠. 또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진동.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 뭐 마이너스 1. 얼마, 뭐 마이너스 4. 얼마. 이러한 수는 거듭제곱하면은 그 절대값이 커지니까 이제 부호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진동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물려내면 내가 얘를 이렇게 보통 분류하거든? 절대값 R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 보통. 절대값 R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0으로 수렴.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R이 만약에 1이다. 이건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R이 그냥 1이냐, R이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1이냐. 이거는 1로 수렴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하는 거죠, 진동. 진동 발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이때는 발산입니다. 이거는 R이 양수일 때는 양의 무한대, R이 음수일 때는 진동, 발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발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발산으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보통 저렇게 분류를 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같냐, 작냐로 이제 구별을 해.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더 좋은 게, 그 수렴하는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렴할 조건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 등비수를 수렴하려면 R이 1이거나 플마 1 사이의 범위 있으면 되니 등호가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죠.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AR의 n-1의 제곱의 수렴 조건. 이거는 첫째 항이 0이거나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고.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했죠, 이제. 필수 예제. 여기 선택 과목은, 일단, 보통 학교 시험에서 뭐 모의고사나 EBS 이런 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테마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은 편이야, 필수 예제가.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를 좀 많이 이제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렴하는 거를 골라라. 애초에 수렴하는 수요를 고르라라는 말 자체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들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라 이 얘기야. 찾아보라. 자, 보시면 얘들아 sin 2분의 n파이야. n은 여기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1, 2, 3, 4 이런 자연수야. 그럼 생각해보면은 sin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값들의 변화를 관찰해야 돼. 자, 생각해보면은 sin 2분의 1파이 90도 몇입니까? 1. 이거는 얘들아 그냥 대충 보고 뭐 발산하겠네? 이러면 안 돼. 직접 좀 몇 개 써보면서 관찰해야 돼. 이거는 n이 2면은 뭐야? sin 파이 몇이야? 이건 좀 이제 우리 이과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게 sin은 파이의 정수배에서 0이야. 그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이과면은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sin 값 그려보면은 이 파이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지점들이 있죠. 0, 1파이, 2파이. 거기서 0이야.
그 다음에 n이 3이다. 사인 2분의 3파이. 자, 이제 몇입니까? 마이너스 1. 그게 안 외워졌다 하더라도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고.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 지점들은 알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4 넣으면은 사인 2파이니까 0. 이제 한 주기를 다 돌았으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 될 예정이지. 이거는 그냥 규칙성은 있지만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는 않으니 수렴하지 않는 거겠죠, 이거는. 틀린 거.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함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진동하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야. 규칙성 있게. 그런데 지금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해봤는데 삼각함수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좀 몇 개 쓰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몇 개 쓰고. 자, 니은. 이 정도는 우리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1차 항이랑 그 다음에 n분의 1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 것이고 앞에 1차 항 때문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얘도 이제 발산이니까 틀린 거네. 자, 디귿. 디귿 같은 경우는 자, 로그 2-n분의 1.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그럼 로그 2만 남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로그 2로 수렴 하는 거겠죠. 로그 2라는 값으로 수렴. n이 뭐 진수에 있든 어디 있든 그냥 무한대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잘 봐야 돼, 디귿. 디귿은 코사인 n세타인데 n이 세타가 뭔지 몰라. 근데 분모가 n이야. 일단 느낌이상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수렴일 것 같아? 발산일 것 같아, 이거? 수렴? 몇으로 수렴할 것 같아? 이게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가 어떤 숫자일 거란 말이지. 일단은 얘는 0으로 수렴은 맞아. 0으로 수렴은. 근데 이게 왜 0으로 수렴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볼게. 봐봐. 그 만약에 디귿 같은 거를 왜 저게 수렴하는지를 증명하라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뭔가 직관적으로는 뭔가 수렴 같잖아.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분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정확하게 하려면 디귿은 리을이죠. 리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리을은 샌드위치적으로 이용해야 돼. 코사인 n세타라는 값 자체가 n이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연수이고 세타가 뭔지 몰라도 코사인 값의 범위 자체가 우리 이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 플마이를 사이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만들어. 양변을 n으로 나눠 주셔가지고 이제 저거 식을 만들어. 코사인 n세타. 이 상태에서 양쪽의 극한을 계산해 보는 거야. 양쪽의 극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음 거의 극한도 얘도 그 다음에 뒤에 거의 극한도 둘 다 0이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가운데 거에 대한 극한 또한 0이다 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0인 거야. 올바르게 이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저거를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미음. 자, 얘도 이제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1 플러스 한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부호가 번갈아 가는 요인. 분모는 위에 것처럼 한없이 커질 거니까 1 더하기 0으로 수렴할 것 같지. 그래서 일단 답은 일단 1로 수렴하는 게 맞는데 조금만 저거를 일일이 좀 해보면 n에다가 직접 넣어보어서 확인해보면은 n이 1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n이 1이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 1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1 더하기 1분의 2.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식으로 일단 계속 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니까 결국에 뒤에 거가 이제 0으로 이제 수렴을 한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줘야지, 이제. 쟤도 뒤에 것도 이게 돼.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이 사이에 있는 값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얘도 그냥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0이니까 얘도 0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엄밀하게 가는 거야. 엄밀하게 해주시고 1로 수렴. 비읍 같은 경우에는 분자 분모 차수 따지는 문제죠. 그래서 분자가 1차식이니까 분자도 1차식이다. 이제 개수를 따질 건데 분자 1이고 분모는 루트 9로 봐야 되겠지. 3이니까 얘는 3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분의 1로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상호기는 당겨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이제 봅시다. 2번.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근데 여기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 요게. 자, 보시면, 자국이 잘 안 지워지네. 자, 보시면, 저 극한값이 이제 2분의 1일 때 AB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솔직히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무한대로 이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형태를 보면은, 이게 루트 빼기, 이제 다시, 무한 빼기 무한꼴이야, 이제. 자, 우리 이제 루트가 나오면은 보통은 유리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유리화를 이제 해보시는데, 근데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항이 이제 두 개지만, 차수가 큰 쪽을 따지니까, 이게 무한이고, 뒤에 b가 이제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한 빼기 b 곱하기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지? 자,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야 돼. b가 그러니까 b가 음수면은 무한 더하기 무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전제는 b를 양수로 깔고 가서 무한 빼기 무한 꼴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우선이야.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 무한 빼기 무한 꼴이다. 자, 무한 빼기 무한 꼴이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를 해봅시다, 이제. 원래 기존에 루트 36n제곱 플러스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bn이 이제 있었는데, 유리화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유리화. 루트 36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자, 여기도 루트 36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 결과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놓을 거야. 2분의 1이다. 저렇게 놓을 겁니다. 자, 저렇게 놓을 거고, 자, 이제 분자가 합차 공식이 되니까 합차로 한번 마저 좀 해보시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자, 봐봐. 36n제곱 플러스 an에서 b제곱 n제곱을 빼니까 동류항 바로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돼. 이런 식으로 일단. 분자야, 분자. 분모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분모 이겁니다. 36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이게 2분의 1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쓰는데, 이제 관찰해 보시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분수식이니까 차수를 따지는 문제라는 건 알아. 분모가 지금 1차식이죠, 일단. 자,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상수로서의 결과가 나오려면 분자 분모가 같은 차수여야 되는데, 일단 분모는 일단 1차야, 형태를 보니까. 얘가 이제 6n의 꼴로 볼 수 있어. 6n의 꼴. 그리고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6n 더하기 어떤 양수 n. 당연히 1차식으로 나오고 분자도 1차식이어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얘가 이제 2차항이 지워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b제곱이 36이다 라고 놓고 b가 8만 6이 나오지만 우리 저 b의 범위 때문에 b를 여기서 유일하게 6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 b를 6으로 결정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이거를 만약에 생각을 못하면은, 여기서, b가 6인지 마이너스 6인지를 여기서 못 찾을 수도 있어. 저 조건이 좀 중요합니다. 저 조건이. 중요하고. 자, 그럼 b가 6이면은 얘는 이제 탈락,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니, 개수로 계산해야 되겠죠? 분자는 a고, 분모는 루트 36 더하기 b. 얘가 이제 2분의 1인 거니까, 결국 계산해 주시면은 a가 6 나옵니다. a가 6이면 딱 맞겠죠? a 플러스 b의 값 12. 2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2번으로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근데 이제, b를 혹시나 이제 어떤 부분인지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어. 저 생각이 들어야 돼, 일단. 저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되겠고. 요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이제 필수 3번입니다, 이제. 저게 이제 4일 때 저 값을 이제 구해주시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 값을 구해주시오. 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정석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정석으로 이제. 이 꼴을 만들어내면 돼. 이 꼴을. 만들어내주시면 되거든요. 저 꼴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가. 조작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어. 자, 이렇게 해볼게. 가장 진짜 기본적인 방법은 얘 자체를 일단 bn으로 일단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n으로 이제.
그러면은 bn이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저 en-3an으로 내가 만약에 둔다면 여기서 an을 좀 구해 나와 가지고 여기서 구한 an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풀이를 시도해 볼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만약에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5 플러스 3n이랑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 자, 분모 2n 빼기 3, 그 다음에, 자, 3n 플러스 20으로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bn을 따로 쓸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에 대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구해줄 건데, 여기서 무한대로 가니까, 지금 이거 분수식, 위아래 차수 보는 거잖아? 그래서 미리 처리가 가능한 게 2분의 3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 극한값 bn이라는 극한값은 지금 리미트 bn이 사실 4인 거야. 이거 이제 4인 거. 그래서 그냥 곱하기 4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곱하기 4 약분해서 3이 6 이 정도로 그냥 답을 내주면 되는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몇 가지 풀이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볼게. 몇 가지 풀이를. 지금 저기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저 풀이 방법이 어떻게 이제 푸는 거냐면은 우리에게 현재 알려준 식 있죠? 우리에게 현재 알려준 식. 우리에게 현재 알려준 식을 얘로 변형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거 뭐야? en-3an이 4인데, 얘가 4인데, 우리가 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25 플러스 3n an을. 그래서 저 25 플러스 3n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일단 생성해내. 생성. 자, 25 플러스 3n an 해주신 다음에 이거 원래 없던 놈이잖아. 없던 놈. 없던 놈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내가 다시 나눠줘. 이 순서 바꿨었자. 3n 플러스 25. 그리고 이제 요 놈 있죠. 요 놈. en-3을 여기다 붙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한 값이 4다라고 놓을게. 4. 이렇게 놓겠습니다. 4다라고 놓을게요.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이 값을 구하래. 이 값을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얘들아, 수투도 그렇고, 여기 미적분 단원도 그렇고, 이제 극한을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 이제. 문제를 읽으면, 이거 우리 극한이잖아.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보통 수렴하는 값을 구하는 거야. 수렴하는 값. 근데 이런 게 있어.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있어. 이거는 발산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게 수렴하는 값이니까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하는 거겠지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얘가 수렴하는 값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잠깐 네모라고 일단 퉁쳐놓으면은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결과가 4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4.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네모가 양변의 역수 곱하니 6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6.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풀이입니다. 마지막 풀이. 만약에 서술형이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으나, 이제 객관식이야. 빠르게 풀어야 돼, 이제. 나는 저렇게 굳이 공 안 들여도 답만 빨리 내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거? 그냥 리미트 그냥 저딴 거 싹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얘 없다고 치고, 얘네들이 곱한 게 4구나. 그러면은 A인을 그냥 어떻게 퉁쳐 놓을 수 있어? en-3분의 4라고 놓고 여기다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 풀이는 사실 객관식이면은 이게 가능한 풀이야, 이제. 사실 이거야, 얘들아. 자, 이러한 이 극한의 값이 4가 나오도록 하는 A는 무수익이 많을 거야. 내가 정하기 나름이어서. 그 무수익이 많은 것 중에 내가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이렇게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예시를 하나 잡았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도 문제없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문제없이.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면은 뭐 같은 값 나오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en-3분의 4배에다가 3n 플러스 25. 그냥 이거 계산해도 같은 차수니까 개수 따지는 거네. 6이라고 바로 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저렇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 없고 효율적으로 좀 풀다 이겁니다. 미적분은 특히 그 내신이 굉장히 좀 빡빡할 거야. 그 시간이 안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풀 수 있는 게 있다면 빨리 풀어 제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2번을 봅시다. 3-2번을 보시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렴하는 도수열이 있는데 수렴하는 도수열을 더해주면 3 나오고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나올 때 얘를 구해주라 이거야. 자, 대소관계 나와 있습니다. 대소관계. 자, 그러면 이거야. 둘 다 수렴하니까 얘를 찢을 수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3이다라고 이렇게 찢어 놓을 수가 있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 a, b가 수렴하니까 a를 제곱한 것도 수렴할 거고 b를 제곱한 것도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쟤도 이제 찢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거죠. 쟤도 찢어서 생각해볼 수가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제곱 얘가 이제 5인 겁니다. 얘가 5. 얘가 5야. 얘가 5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미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그 수렴하는 그 값을 뭐 알파, 얘를 뭐 베타라고 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 이 정도로 그냥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로. 그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곱셈공식 변형을 뭐 이용을 해도 되고,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곱셈공식 변형으로 하는 게 가장 이제 뭐 일반적이고, 아니면은, 알파는 3-베타라고 놓고 뭐 대입해도 되고, 근데, 이 정도면 눈대중으로 보이죠? 몇입니까?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해. 순서. 몇이야? 1, 2 순서 맞니? 1, 2 순서? 그게 가능하면은 바로 하면 되겠지. 알파는 1, 베타는 2.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극한값에다가 그냥 1 놓고, 2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1 더하기 3, 2 더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이 정도로 해주자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5분의 4 해주셔가지고, 최종답은 자, 5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1.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밑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곱셈공식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4번을 좀 보시면,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 문제, 이제. 이것도 되게 어렵지 않은 게, 도수열 AN, BN이, BN은 얘네 사이에 있고, 자, 요게 6이래. BN에서 구해주래. 딱 보면은 이거 3으로 나눠주고 싶게 생겼죠? 3으로 나눠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2입니다, 2. 일단, 이 정보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이 정보를. 깔고 들어가는데, AN입니까? AN이죠. AN. 그리고 얘들아, 이거야.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라 생각해야 돼. 근데 샌드위치 정리도 부등호가 2개 있을 때 있지. 우리가 그동안 부등호 하나일 때 샌드위치 정리를 쓴 적은 없습니다. 2개일 때로 이제 생각해 줘야 됩니다. 2개일 때로. 자, 부등식이 나오면 이거 샌드위치 정리니까 앞에 거의 극한값, 뒤에 거의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가운데도 그 극한값이겠구나 라고 푸는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극한값 계산하면 돼. 하나만. 네, 일단은 그냥 양쪽 다 극한식 써볼게요. 일단 리미트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단 B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B로 만들어 놓자. 가운데를 양변을 2로 나눠 주셔가지고 AN 나누기 4 마이너스 N분의 1 BN 4분의 AN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 N을 이제 무한대로 이제 보내버려가지고 4분의 AN 마이너스 N분의 1 얘랑 오른쪽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AN 더하기 N분의 1 얘랑 그다음에 뭐랑 같다?
가운데 있는 극한값이 같을 것이다. 계산해보면 같을 겁니다. 저게 어떤 값으로 같겠냐 계산해봐야지.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죽고 an이 2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으로 수렴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답을 그러면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1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2번도 보겠습니다. 4-2번 4-2번인데 자, 요거는 좀 한번 좀 잘 봐봐. 이거는 요거는 부등식에 나오니까 샌드위치 정리인데 이거 형태를 한번 잘 봐봐야 돼요. 형태를 an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저 극한값에 대해서 구해주래. 저 극한값에 대해서 구해라.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봅시다. 이거 이제 그 a의 가운데를 요 3n 빼기 1로 나누면은 an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 an의 범위를 잘 변형해서 얘를 만들어내면은 풀 수가 있어. 그게 일단 기본적인 풀이야. 그냥 단순하게 제 an으로 만들자. 자, 9n 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1을 3n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3n 마이너스 1분의 자 저거 3n 플러스 1의 제곱 저거 냅두자 그냥 3n 플러스 1의 제곱 해주시고 양변에 더하기 n을 해가지고 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걸로 차근차근 변형을 해다가 이거 이제 n 더할 때도 봐봐. n 더할 때도 분모를 합쳐서 한 번에 더합시다. n 더할 때도 플러스 1 플러스 n 곱해가지고 3n제곱 마이너스 n 이거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n 더한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3n 마이너스 1 얘를 이제 3n 여기서 전개할게. 그냥 전개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n 곱해주니까 3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시고 이제 분모 요거 2n 플러스 7이 필요하니 양변을 저거로 나눕니다. 이제 여기가 3n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7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 9n제곱 분자는 정리해볼까 그냥 12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1 an 더하기 n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n 플러스 7 여기가 이제 분자 정리해주면 12n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1 분모가 3n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저 식으로 일단 변형을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n을 무한대로 이거를 한번 무한대로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둘 다 같은 극한값이 나온다 이거지. 둘 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극한을 만약에 취해준다 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 한번 취해주시면 참고로 여기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 부등식에 등호가 없어도 극한을 취하는 순간 등호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알겠지? 지금은 원래 등호가 있었지만 계산을 해본다면 얘가 분모가 6n 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몇이야 이거? 2 얘도 6n 제곱꼴이니까 2 그래서 가운데 것도 2로 수렴하겠구나. 답은 그래서 이제 1번이 나오고 근데 얘는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저런 극한 문제가 다 어떤 부등식이 주어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의 형태로 변형하는 게 일단 보통 첫 번째 풀이야. 두 번째 풀이가 있어. 이제 만약에 이 변형이 너무 어려우면은 어떻게 푸는 것도 있냐면은 이거 첫 번째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 이런 것도 있어. 뭐가 있냐? 그 an의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라 n분의 an의 극한을 구하는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저 an을 그대로 쓸게. 일단 an을 9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1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1 일단 저거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1분의 3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n으로 나누는 거야, n으로. n분의 an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n으로 나눠줄게. 3n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9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1, 여기 n분의 an, 그 다음에 여기 3n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분자 전개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n분의 an의 범위를 만들 수가 있어. n분의 an의 범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요 n분의 an에 대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어. 이 상태에서 양변에 만약에 리미트를 취해주잖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러한 극한을 내가 만약에 취해주게 된다면 이게 분자 분모가 같은 차수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수이다 보니까 그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거?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 n분의 an에 대한 극한값이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3이다. 이게 3이야. 이게 3인데 이거를 저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써먹느냐, 저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저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 an 더하기 n, 그 다음에 이제 2n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분자 분모를 이제 어떻게 n으로 나눠. n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an을 내가 왜 구했겠어? 이 형태를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2 더하기 7 나누기 n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n분의 an 부분이 3이라고 얘기를 했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으로 이제 탈락하니까 2분의 4 해가지고 2라는 답을 이렇게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2라는 답을. 그래서 이 풀이가 두 가지야. 부등식은 그냥 직접 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의 형태로 변형하던가 아니면 n분의 an을 구해서 푸는 풀이가 있어. 이번이 좀 더 낫겠죠? 직접 저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n으로 나눠가지고 n분의 an으로 하는 것도 좀 기억해놔야 돼, 이제. 이거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n분의 an을 좀 잘 떠올려 주시고 조금만 더 이 문제를 빠르게 푼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주냐면 자, 간단하게 해보자. 얘 3n-1로 나눴을 때 an의 형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차분의 2차니까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지만 얘가 3n의 꼴로 표현되지 않겠니? 3n의 꼴? 얘도 3n의 꼴로 표현이 되지 않겠니? 3n의 꼴? an을 그냥 3n으로 두고 푸셔도 됩니다. 그냥 3n으로. 그러면 2분의 4에서 2 똑같이 답이 나와. 빨리 풀려면 저렇게 해야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빠르게 풀려면. 그래서 이런 실전적인 풀이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이제 필수제 5번인데, 자, 요거는 이제 함수를 좀 뭔가 그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같아. 자, 이제 뭐 직선과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뭐 수소점을 내려가지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라. 뭐 이런 문제니까, 일단은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봅시다, 한번. 표시를 좀 할 건데, 야, 일단은 두 곡선이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그 로그 함수 그리는 거 이제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로그 함수 그리는 거. 자, 밑이 일단 1보다 크고, 밑이 1보다 큰데, x의 개수가 양수다. 우상향. x의 개수가 음수다. 좌상향이야. 좌상향. 이런 그래프 모양이었습니다. 자, 점근선도 파악해줘야 되는데,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잡아야 돼. 그게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이고, 얘는 이제 2입니다. 2.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점근선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점근선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왼쪽 위로 향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x가 2분의 1일 때가 점근선이다. 이 정도 2분의 1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0을 넣으면 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상향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자, 이게 좌상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2일 때가 점근선이니까 점근선 한 이 정도 좀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그림 그릴게. 우상향. 자, 참고로 이게 점근선을 막 뚫고 가는 게 아니죠? 오른쪽 위로 우상향 그릴 때 점근선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근선 우측에서 우상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y는 n을 이제 긋습니다. y는 n. n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어. 이렇게 이제 y는 n. 이렇게 긋습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이제 한대. 자, 첫 번째 좌상향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AN이라 두게 돼. 얘를 AN.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우상향 하는 거랑 만나는 거를 BN으로 이제 두는데, 수선의 발을 내린대. 얘가 이제 CN. 수선의 발을 내린대. 얘가 이제 DN. 이 되는 겁니다, 이제. DN. 자, 이런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 이제 되는 거니까, 원점. 이제 문제에서 표시할 만한 거는 지금 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제. 표시할 만한 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삼각형의 넓이식만 작성해 주시면 돼. 이 그림에 맞게. 넓이식 쓰려면은 좌표를 좀 알아야 되니까 좌표도 좀 구해 봅시다. y가 n이죠? y가 n. y좌표가 이제 n일 때 이제 x좌표가 뭔지 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도 y좌표가 n일 때 x좌표가 뭔지 이제 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x를 구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에다가 n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y에다가 n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지수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수식으로. 천천히 해볼게. 자, n은 로그 2의 1-2x 이렇게. 그래서 2의 n제곱은 1-2x로 이거 로그식 지수식 왔다 갔다 돼야 되겠지? 왔다 갔다 돼야 돼.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x눈으로 정리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 얘네들이 자리 바꿉시다. 자리 바꿔주시면 2x는 1-2의 n제곱 2로 나눠주니까 그냥 2분의 1-2의 n제곱으로 씁시다, 이렇게. 이게 좌표 완성. 2분의 1-2의 n제곱. 완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해보자, 이제. 자, n은 로그 2의 4x-8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변형해 주려면 1을 넘겨놓고 해야 돼. n-1을 이제 로그 2의 4x-8이라고 이제 두시고, 얘를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2의 n-1제곱이 4x-8이야. 4x-8.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x눈으로 정리해줘야 돼. x눈으로 정리해주시려면, 천천히 해볼까, 그냥? 자, -8 넘겨가지고, 자, 4x는 2의 n-1제곱에 더하기 8, 4로 나눠주시면은, 이거 그냥 나눕시다, 얘는. 2의 n-3 더하기 2. 여기까지 쓸 수 있죠? 저걸 씁시다. 2의 n-3 플러스 2. 이렇게 씁시다, 이제.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 그러면은 점 A, B의 좌표가 완성됐으니 삼각형의 넓이식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OAC 부분이 P, 분자. 그 다음에 OBD가 Q, 분모니까 얘 넓이식 분자에 쓰자.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저 Pn 나누기 Qn은 얘네들은 지금 얘 넓이식을 써야 되는데 주의할 점. 그 좌표가 x좌표가 음수야. 이 길이는 얘 반대 부호죠. x좌표가 음수인 거, 부호가 음수인 거 감안해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자, 요거 부호 뒤집으셔가지고, 자, 이거 분자 2분의 1 곱하기 부호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2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높이는 n이야. n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이렇게 n으로 씁니다.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이제 뭐냐면은, 자, 요거죠, 요거. 요 OBD로 둘러싸인 요거 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2의 n-3 더하기 2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n까지.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들어갈 거야. 이거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2분의 1 없애고, 그 다음에 n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남는 식 이제 쓸 건데, 저기 그 여기 분자에 있는 이 있잖아. 이거 분모에 곱해지는 거니까 얘를 여기 곱해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n-2제곱에 더하기 4. 분자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놈의 극한값을 구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놈의 극한값.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보니까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그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을 봐줘야 되고, 공비가 둘 다 일치하면은 그 앞에 최고차항 개수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개수가 지금 일단 지금 먼저 지수부터 먼저 일치시켜 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은 이미 이제 끄집어 내주시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끄집어 내주시고 이렇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 계산해.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 이게 4가 나오겠죠. 4. 그 등비수열 쪽 앞쪽에 개수를 계산해 주시면 4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할 게 좀 있지만 그냥 과정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은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얘는 어려운 문제 아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 나오는데, 자,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을 봐야 돼. 큰 쪽을. 자, 얘 보시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 극한을 이제 구해주라라고 돼 있어. 자, 원래 정석으로 푸는 법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석으로 푸는 법. 정석으로 푸는 법은 그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눠주는 게 정석인 풀이야. 공비 관찰해 보시면 2인 놈 있고 3인 놈 있고 4인 놈 있고 5인 놈이 지금 있잖아요. 공비의 절대값 가장 큰 놈 5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분자분모를 그 5의 n제곱으로 나눌 수도 있고 5의 n 플러스 1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수가 작은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지수가 작은 것으로.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5의 n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5의 n제곱 분자분모를. 자, 그러시면 여기 이제 5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는 지수를 다 일치시켜 놓기 위해서 지수를 그 3의 1제곱을 또 이제 끄집어냈고요. 3의 1제곱을. 좀 졸업생이 지금 왔다가 아이 컨택하고 왔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하고 갈 거야. 3의 1제곱 끄집어내가지고 3 곱하기, 자, 3의 n제곱 플러스 5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4 곱하기 4의 n제곱에, 잠깐만. 아, 얘 지금 5 안 나눴죠, 이거 지금? 가운데? 여기 5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5로 나눠주시면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일단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4. 뭐, 요 정도 남겠지. 요 정도. 이렇게 남겠네. 근데 내가 지금 이것도 안 썼지, 이거 지금. 왜 자꾸 빼먹냐. 자,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쓰셔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알아야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무한 제곱하면은 다 0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0으로 죽는다. 답은 그래서 요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답을 내주니까 답은 일단 2번으로 나오긴 하는데, 2번으로. 그런데 그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이 앞에 문제처럼 그 n의, 다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 지금 공비가 가장 큰 쪽은 5로 봐줘야 되니까 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계산을 할 건데, 지수를 일단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5의 1제곱을 앞으로 끄집어 내줘가지고 5의 1제곱을 결국에는 이 앞에 요걸로 이제 답을 내주는 거지. 요걸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우리 요런 거 있잖아. 그 분자분모가 이제 그 뭐 몇 차 식으로 나오는 요런 문제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차수를 먼저 따지고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계산을 하잖아. 약간 이 공비의 절대값이 차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 개수로 계산을 해주시는 풀이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근데 내가 요거를 한번 변형을 좀 해볼게, 변형을. 자, 요거를 한번 봐봐, 요거를. 요거 너무 쉬운 거고. 요거 한번 계산해볼래? 요거 한번 봐봐. 요거. 자, 뭘 볼 거냐? 저거를 뭔가 다 역수로 좀 뒤집을 건데, 요렇게 뒤집어 볼게, 이제. 자, 지금, 지금 공비가 지금 2, 3, 4, 5가 있잖아. 역수로 뒤집고 순서도 바꿔가지고, 얘는 2분의 1인데,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 쓸게요, 5에다가.
순서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만약에 이걸 계산해보래. 만약에 이거는 따로 좀 쓰시기 바랍니다. (4분의 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 이렇게 4의 n 플러스 1. 자, 저거는 이제 4의 n 플러스 1은 3분의 1로 3분의 1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n제곱이니까 쟤는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게. 이제 이런 놈은 극한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거야. 이런 놈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거거든. 이건 어떻게 할까. 자, 결론. 이거는 다 분수잖아. 얘를 n을 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다 0으로 죽어가지고 0분의 0꼴이 나와. 그러니까 처리가 안 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까 공비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이 기준이었잖아요. 여기서는 5. 자, 지금은 0. 얼마 정도 되는 수들이야. 똑같아. 이 중에서 그나마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으로 하면 돼. 그게 어디야? 얘야, 얘. 2분의 1이 가장 공비가 크잖아. 나머지보다는. 이놈의 최고차항 계수가 답이야. 결국에는 저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을 빨리 낸다면 여기 2분의 1에 하나 끄집어내면서 분모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거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답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답인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분자분모에 이거 한번 해봐. 분자분모에 2의 n제곱을 곱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의 n제곱 곱해버리면 자, 5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 4분의 1 하나 끄집어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n제곱 곱해주면은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 분모 2의 n제곱 곱해주니까 3분의 1에다가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2의 n제곱을 곱해준 결과 이게 지금 결과가 이건데 근데 보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0. 얼마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0으로 죽는 놈들이야. 0으로 죽는 놈들. 얘가 남지. 얘가 이게 남잖아. 이게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0. 얼마를 하더라도 똑같이 따지는 겁니다. 똑같이 따져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필수예제 7번. 자, 이를 봅시다. 이제 자, 이거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거를 좀 잘해야 되더라. 이런 걸 잘해야 돼.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x가 공비야.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x가 공비니까 우리 그 등비수열의 극한 그 공비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이 등비수열의 극한 부분 처리가 다 다르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극한 처리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다르게. 그거 한번 처리해볼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지만 이제 내가 좀 정한 분류로 좀 들어갈게. 얘들아. 내가 정한 분류가 뭐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는 얘들아 얘네가 그 x n제곱 부분이 다 발산하는 거야. 저게 발산하는 부분이거든. 발산하는 부분일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 앞에 문제 다시 볼래 얘들아. 이거 사실 이러한 등비수의 극한도 그냥 얘 n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양의 무한대 얘 양의 무한대 발산하자는 거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일 때에는 결국에는 그 공비의 절대값이 같다면 그 앞에 개수로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근데 물론 x가 음수여가지고 음의 무한대가 아니라 진동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절대값이 커지게 될 거 아니야. x가 음수여도 양수여도 이 x의 거듭제곱 이 부분이 그 부호 무시하고 숫자가 굉장히 큰 수야. 그러니까 그 앞에 개수로 계산을 해줘야 돼. 앞에 개수로.
그러면 이제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여기 3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x의 마이너스 1제곱 어떻게 돼? 뭐 3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3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이제 1일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가지고 x가 1일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보실 건데, 나눠서 이거 x 1 넣어봐. 1 넣으면은 뭐 계산 되잖아. 3-2분의 1 플러스 6 해가지고 몇이야 그러면? 7 나오나 7?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따지는 경우가 아니겠죠. 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따져볼게. 이때는 함수 fx가 어떻게 나오냐, 저게 x가 0. 얼마에 해당이 되는 공비이다 보니까 0으로 죽는 거야. 이게 0으로 죽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3입니다. 남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x의 범위에 따라서 fx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산했는데 3분의 1일 때랑 4일 때의 값에 대해서 계산해보래. 넣으면 되겠죠? 3분의 1은 범위상 여기 들어가네. 여기 맞죠? 그러면은 그때 a가 뭐야? a가 마3이네. 4라는 거는 어디 들어갑니까? 4는 이제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 주시면 어떻게 돼 이거? 4 들어가니까 4, 3, 12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니 B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래서 둘이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 AB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냥 자세하게 그냥 푼 거야. 실전에서는 굳이 이렇게 다 할 필요 없고, x가 3분의 1일 때 이 극한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생각해서 3분의 1은 0. 얼마니까 얘 0으로 죽지. 얘 마3이지. 그 다음에 x가 4일 때 4면은 이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고 얘네들이 같네? 그 앞에 개수로 계산하는 거구나. 그래서 3x분의 1 이거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이건 그냥 공부를 우리가 하는 단계니까 그냥 다 쓴 거고, 이제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딱딱딱 해주시고, 그 다음 요걸 해봐야 돼. 요게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게 모의고사에서도 요런 게 좀 잘 나옵니다. 아마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요걸 활용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걸? 29번? 이 정도에? 3월 모의고사 미적분 시험 범위가 요 수열의 극한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이제 이 단원에서만 여러 문제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에 되게 지적적인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요게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x의 범위를 따라 나누는데, 얘들아 요거 잘 봐봐. 이거 내가 그 공비의 분류를 아까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공비가 만약에 봐봐. 이거 공비가 만약에 이제 r이면 그 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내가 나눠놨었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공비가 x제곱이 공비인 거 알겠니? x제곱이 공비인 거. n이 1씩 커짐에 따라서 x제곱이 이제 2씩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공비가 뭐냐? x제곱이야. x제곱.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봐봐. 만약에 공비가 이거라고 가정해보자. 일단 r제곱이라고 써볼게. 일단 r제곱. 문자를 잠깐 r로 쓸게. 공비가 만약에 r제곱이면 위에 거랑 똑같아.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공비의 절대값이 1이다. 그 다음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거든? 그런데 얘들아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r제곱이 어차피 양수인데 0 이상인데 절대값을 할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얘네 좌변은 절대값이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이 굳이 없어도 된다 이거야. 이거 생각할 거고 이거. 그리고 얘네 r의 범위를 다 구할 수가 있잖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보다 작다. 얘는 r이 1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풀마 1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죠?
근데 기본 공비가 R일 때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범위를 나누면 이거 절대값 하면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얘도 이제 R이 1이거나 또는 이제 R이 -1 얘기해 주는 거고, 얘도 -1과 1 사이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밑에랑 비교해봐. 이거 완전 똑같지 않니? 자,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 보통 문제가 공비가 R로 나올 때도 있고 제곱이 된 것으로 나올 수가 있어. 결론은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공비가 R일 때처럼, 일반 공비 R일 때처럼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야. 범위를 나눌 때. 자, 일단 X로 나와 있으니까 X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제 X로. 자, 그러면은 자, 원래는 이렇게 절대값을 이제 해주는데 그 최종 결과 요거로 좀 보겠습니다. 요거로 이제. 그러면 자, X제곱이 만약에 1보다 클 때에는 이거 바로 할게. X가 1보다 크거나 혹은 X가 -1보다 작다. 절대값 X제곱이 만약에 1이다. 일단 X가 1 또는 -1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작다라는 건 다 풀어보면 사이범위다. 그 범위에 맞게 얘를 처리를 해보자. 처리를 해보면, 자, 얘들아, 이 범위 있지, 이 범위. 이 범위는 fx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공비가 x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거 써놓자. 공비가 x제곱이다.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이거 얘네가 발산하는 꼴이어가지고, 그 최고차항 개수로 계산하는 거. 지수가 안 맞으니까, 얘 x 1제곱 하나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나머지는 무시가 되니까, x야, x. 이렇게 나오게 돼. x로. 그 다음에 이 케이스, 이거는 그냥 x에다가 직접 1 넣고 -1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해볼게요. 이거 이제 x가 1일 때, x가 -1일 때, 그때 fx가 이제 뭐식인지 써볼게요. 이제 이건 그냥 그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1을 넣어주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4 해가지고 2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1일 때, -1이면 짝수 제곱은 플러스 1로 처리가 되지만 홀수 제곱은 -1이죠. 그거 잘 생각해야 되겠지? 1 더하기 1분의 -1, -2 더하기 1, -2 나누기 2니까 얘는 -1 나오네. -1.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처리를 할 거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놈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얘네가 다 지 스스로 0으로 죽는 놈들이야. 이 남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때는 fx가 2x 플러스 1입니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fx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저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범위에 맞게 계산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만 잘해주시면 돼요. 자, 함수를 그려야 돼. 교점의 개수니까. 그려보시면 이거 그림도 정확하게 그려야 되더라. 정확하게. 왜냐면은 이게 함수를 그릴 때 뭔가 1차 함수들이 약간 좀 숨어있어. 지금 1차 함수들이. 이거 기울게 신경 써야 돼. 기울어진 정도. 이거 신경 써야 돼. 이거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자, -1과 1 사이 범위 표시. 1은 이 정도 보고 -1은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봐봐.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는, 다시 그 바깥 범위에서는 fx가 그냥 y는 x처럼 그려지니까 y는 x를 이제 바깥 범위에 그리겠습니다. 이제 그려주면은 여기 일단 뭐 교점 표시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여기 y다 표 마일, 여기 y다 표 1, 이 정도 표시해 놓을게. 일단 맨 위에 거 했고, 그 다음에 x가 1이면 2다. 1이면 2니까 이 정도 표시해주고, 이 정도인데, x가 -1이면 -1이다. 여기 그냥 칠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거, 그 사이 범위에서는 2x 플러스 1이다라고 있지. 그러면 여기 지나는 거야. 여기 y절편 1이니까 여기 지나는데 x에 -1 넣으면 마일입니다. 2점을 지납니다. 2점을.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시는데, 근데 x에 1 넣으면 3 나오니까 여기 3을 지나네, 3. 여기 지나네, 여기. 이렇게 지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게 y는 fx다. y는 fx. fx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고려해서 요 남은 한 직선, gx까지 그려줘야 돼. y절편이 1이 다 보니까 여기 지날 건데, 얘들아,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자, 현재 얘는 기울기가 2야. 2짜리. 얘는 기울기 2야.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1. 얘도 기울기가 지금 1짜리인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 2분의 1짜리는 그 얘보다도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되는 게 맞잖아. 기울기가 만약에 얘가 1이게 그리면 얘랑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는데, 그 1보다 작으니까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x가 1일 때 여기가 2분의 3 정도 되는 지점을 지날 거니까 이렇게 좀 더 완만하게 이 정도 지나겠다. 이 정도 완만하게 이렇게 지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여기 하나 해가지고 총 2개.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완만하고 얘가 더 급한 거니까 둘이 서로 안 만나게 될 거야. 총 교점 2개. 답을 2개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개. 그러니까 이제 저 함수, 그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처리 잘 하고 점 잘 찍어야 돼, 이거. 이거 점 하나 잘못 찍으면은 문제를 틀립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점이 만약에 여기에 놓여 있었으면 2분의 3, 여기 2분의 3이거든? 여기 2분의 3에 놓여 있었으면 이 점도 답이 되는 건데, 그 약간 특정 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좀 잘 신경 써야 돼, 이런 문제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답이 갈리면은, 그것 때문에 틀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해주셔야 되고. 자, 다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정수의 개수.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런 거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단골 주제야. 자, 이제 등비수열이 현재 형태를 보면은 얘가 첫째 항이야, 첫째 항. 첫째 항. 얘가 공비 역할이야, 공비 역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첫째 항이 몇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저 공비 있죠.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공비가 몇과 몇 사이일 때? 풀마 1 사이인데 1에만 등호가 있을 때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 그래서 일단 a가 5인 것도 답에 포함을 할 것이고, 참고로 얘네 둘은 또는의 조건입니다. 또는의 조건. 위에 걸 만족하는 a하고 밑에 걸 만족하는 a를 이제 합쳐서 답을 내줘야 돼. 저 이제 밑에 부등식을 푸는데 양변에 3을 곱해 주시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왼쪽 거 풀어야 되고 오른쪽 거를 좀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네 둘을 이제 풀어 줄 거야. 이제 1번 이거 이항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거 판별식 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판별식? 판별식 해보시면은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 나오니까 이거 항상 성립 아니야? 항상 성립? 이차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상황 아니야? 이거 이제 항상 성립. 앞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럼 2번 풀어봐야지. 2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이게 마침 또 인수분해가 잘 돼서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 범위를 일단 답을 낼 거고, 근데 이게 1번하고 2번은 AND 조건, 교집합이야. 1번도 만족하면서 2번도 만족하는 거를 구해야 되는 얘는 교집합 조건이지. 1, 2번 사이에서는 그리구의 조건이죠. 그리구의 조건. 그런데 1번이 모든 실수 A가 이제 등장하니까 1번 조건은 사실 이제 뭐 의미 없다시피 하고, 2번 조건, 이게 이제 최종적인 A의 범위이고, 위에 A는 5라는 거랑 합쳐진다고 했죠. 최종 답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범위 또는 A는 5. 이렇게 답을 내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주시면서
A의 개수 카운팅이래. 몇 개야 이거? 5개? 뒤에 한 개 더해주니까 6개 나오나?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처럼 계산해 주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다 왔다. 마지막은 뭐하는 문제냐? 자,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다. 별표나 칩시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려워. 합답형.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기억. A, B 곱한 수열이 0으로 수렴할 때 만약에 A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B는 0으로 수렴을 한다. 기억이 맞을까 틀릴까? 기억이? 곱한 게 0으로 수렴하는데 A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그럼 B가 0으로 수렴하냐는 거야. 맞습니까?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건 틀립니다. 이건 틀린 설명이야. 왜 틀린지는 발레가 있어. 발레를 잘 잡아야 돼. 발레. 자, AN을 내가 애초에 이런 수열로 잡을 거야. AN을 내가 어떤 수열로 잡을 거냐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얘를 잡아볼게. AN은 10, 10, 10이 반복되는 수열. B에는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수열. A, B를 각각 이제 첫째 항을 이제 스타트를 다르게 끌어주면 얘네 세로로 곱해봐야 돼. 세로로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 이거? 첫째 항끼리 곱하면 0, 둘째 항끼리 곱하면 0, 셋째 항끼리 그 이상끼리 곱해도 다 0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거? 다 0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곱해선 무조건 0이지만 하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꼭 0일 필요는 없다, 이거야. 기억이 그래서 틀린 거야. 자, 니은도 봅시다, 니은. 자, 니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0이면 A가 수렴하냐.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거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1번째 항 하나 차이잖아. 쟤네들이 뺀 게 0이면 A가 수렴하는 수열인가? 라는 거야. 저거는 맞을까, 틀릴까? 저거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0으로 수렴해.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할 거니까 거의 같은 값으로 이제 취급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진동이야? 진동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진동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동도 이제 괜찮은 예시가 될 수 있어. 진동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웃한 두 항 사이를 이제 뺐을 때 이제 그 0이 되는 건데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잖아. 무한대로 갔을 때. 진동도 예시를 잡아볼 수 있고 나는 예시를 이렇게 잡아볼게. 나는 발레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그 AN을 있잖아. 이런 수를 잡을 수가 있어. AN 자체는 수렴을 이제 같이 AN 자체는 발사라는데 이 값이 수렴하는 게 있어. 0으로. 이겁니다. 요겁니다. 저걸로 한번 적용해볼까?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계산해보시면 이게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지? 얘 n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 요거잖아, 요거.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저거 n이 한없이 커지면 사실상 이거 1차이 나는 거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1차이가 크겠니 작겠니 그 영향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0이 나올 거야. 왜 0이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식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유리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유리화 시도해 보시면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이야. 이게 유리화해 보시면 분자가 얘 빼기 n이가 1 나오고 분모가 이런 식으로 나와. 루트 n 플러스 2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결과식이 나오게 돼. 이런 결과식이.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분모가 무한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0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을 해. 하지만 an 자체는 어떻게 돼? 하지만 an의 극한값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얘가 이제 이러한 반리를 잡아볼 수가 있다 이거야. 이러한 반리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러한 반리를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리를. 자. 그러니까 이 니은의 반례가 될 수 있는 건 AN이 한없이 커지는 수열 중에서 그 차이, 점점 얘가 차이가 작아지는 수열. 예를 들면, 무리함수가 이렇게 되잖아, 무리함수가. 요거잖아. n의 값이 커지면은 점점 그 차이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 차이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이제 예시로 이제 될 수가 있다, 이거야. 이런 게 예시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꼴의 함수가 뭐가 있을까? 로그 함수도 돼. 이거 로그 함수. 로그 함수도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니? 비슷하지 않니? 얘도 점점 갈수록 이 증가 폭이 작아져서 이거 뭐 로그 x로 뭐 lnx로 적용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저거. 똑같은 결과 나오고, 반례가 나오고, 디귿. A가 발산하고 B가 발산하면 더하게 발산한다. 맞습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야.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디귿의 반례. 간단해. AN을 그냥 N이라 잡고 BN을 반대도로 잡으면 더하기 0입니다.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냥 간단한 반례 잡을게. 리을입니다, 이제. 리을은 BN분의 AN이 수렴하고 AN이 만약에 발산하게 된다면 BN이 발산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야, 수렴하는 수열. 근데 A가 막 지 혼자 막 발산해. 값이 지 혼자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B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B가 수렴하게 되면은 수렴분의 발산, 이건 발산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렴분의 발산이 발산입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 수렴분의 발산이 이제 0분의1로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만약에 B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해주면은 수렴분의 발산은 수렴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B가 발산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발산분의 발산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수렴하는 수열인데 얘가 발산한다면 최소한 B는 발산해야 된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최소한. B가 수렴하면은 이게 안 돼요. 최소한 발산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근데 B가 발산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다 수렴하지는 않는데 인과관계가 중요해. A가 발산하고 B가 발산하면 얘가 수렴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얘가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이미 수렴하는 상태면 A가 발산한다, B도 발산한다로 가야 되는 거야. 미음. 미음은 너무 쉽죠?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진다. 얘네들을 사칙, 연산, 해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한 것들도 수렴하는 거야. 얘네 사칙, 연산 하면은 당장 얘에서 얘 빼면은 B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끼리 빼서 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미음이 맞는 설명이야. 미음이. 저 미음은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반드시 두 개가 주어져야지만이 걔네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도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